그래서 이제 월간 퓨처스나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이제 7월 퓨처스 리그 보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사실 14경기에서 7승 7패를 했거든요. 6월에는 강팀 만나면서 그냥 다 얻어맞고 그랬는데 7월에는 약간 고양이랑 경기가 많았는데 둘 다 서로 투수진 안 좋아가지고 난타전이 많았는데 어쨌든 4승 2패를 거뒀어요. 근데 다른 경기에서는 3승 5패 먹었어. 많이 안 좋았어요. 다른 경기 생각하면.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스탯은 사실 6월에 얘기한 거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만은 추가를 한 거는 ISOD랑 ISOP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순출루율이랑 순장 타율을 추가를 했는데 순출루율은 말 그대로 출루율에서 타율 뺀 거고 장타율은 장타율에서 타율 뺀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선구안이랑 순수한 파워 지표를 좀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퍼스트 리그 평균 수치는 역시 극타고 투저인 리그답게 타율이 2할 8푼 8리고 출루율이 3할 8푼 8리에 장타율이 435더라고요. OPS가 823이더라. 근데 저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심지어. 장타율이 좀 떨어진 느낌이긴 했어요. 나머지도 그랬고 순출루율이 거의 1할 가까이 되는 9푼 9리인 거 보면은 진짜 좀 너무 높다. 그리고 순장 타율도 1할 147인데 그니까 퓨처스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둬도 저거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은 솔직히 좀 그냥 평균치인 선수가 아닌가. 콜업하긴 애매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 다음에 포지션별 베스트 선수를 꼽아봤는데 지금 저렇게 3명 3명 1명입니다. 포수를 따로 꼽지 않은 이유는 꼽을 그 진짜 자료도 없고 그 성적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외야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야수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7월에 가장 뛰어났던 퓨처스 외야수 3명이 최현우 선수랑 임근우 선수, 이정범 선수 이렇게 3명입니다. 최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제가 순출루율, 타출갭이 너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순출루율이 올라와야 된다 그랬는데 순출률도 올라온 건 아니고 순장 타율도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월간 타율 4할 1푼 4리를 찍으면서 그냥 그걸로 다 메꿨어요. 그리고 콜업 돼서 3런 홈런도 쳐봤고 이런저런 준수한 활약을 해주는 선수인데 근데 최현우 선수는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성장치를 높게 잡을 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컨택이랑 주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관건일 텐데 저번에 약간 컨택 바깥쪽 변화구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소가 됐죠. 7월 퓨처스 성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타율이 4할 1푼 4리니까 출루율, 장타율, OPS는 당연히 높았겠죠. 대신에 볼넷 비율이 2.9%밖에 안 돼서 순출루율도 낮고 순장타율도 낮은 편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임근우 선수인데 임근우 선수는 아마 6월에 탑 외야수 탑 1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살짝 떨어진 스탯이긴 한데 대신에 삼진을 많이 줄이고 볼넷 비율을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대신에 장타율이 좀 뚝 떨어졌지. 순장타율이 6일밖에 0.06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좀 파워가 많이 감소했는데 원래 교타자 유형이라서 6월에 장타를 많이 친 거는 적은 지표로 인한 약간 튀는 데이터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커요. 대신에 타율 같은 경우나 출루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졸업하고 대주자 한 번만 나가고 그냥 말소가 됐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1군에서 타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선수기는 한데 여기도 이제 슬슬 기용을 받아야 될 때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임근우 선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현우 선수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외야수 콜업 순위 2순위죠. 그 다음에 탑3가 이정범 선수인데 전반적인 스탯이 다 평균 미만입니다. 타율, 출루율, OPS, 삼진 비율, ISOD 다 평균 미만이야. 어쨌든 정범 선수가 6월에는 전부 다 아쉬웠거든요. 근데 장타력은 채웠는데 그거 빼고는 다 평균 미만이에요. 확대 엔트리 때 올릴 거라고요? 그거는 8월 성적을 봐야 할 것 같아요. 7월 성적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올리기는 좀 별로 같은데. 이럴 거면 그냥 더 잘 치는 타자들 올리는 게 훨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3인데 평균 미만이야. 그만큼 지금 퓨처스에 뭔가 특출난 타자들이 없어요. 지금 7월 기준으로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정범 선수는 확장 엔트리 입성을 위해서 올해 무조건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타율과 출루율이 높아 보이는 수치기는 한데 퓨처스 리그 타고 투자 생각하면은 전반적으로 좋진 못하거든요. 그 이정범 선수를 콜업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고개를 저었던 이유가 이 파란색의 수치에 있습니다. 좀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 선수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제가 OPS 순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니까 OPS 4순위가 이원준 선수예요. 약간 원준 코인 다시 떡상하나? 이전에 안타는 못 치는데 눈으로 보고 걸어 나갔던 변태였는데 이제는 컨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루타가 4개가 나왔죠? 7월 기준으로. 물론 한 경기에서 몰아친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전에는 몰아치기도 못한 그런 선수였거든요. 몰아치지도 못했어. 대신에 볼넷 골라나가는 비율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컨택으로 약간 치환한 느낌이에요. 이거를 컨택 능력을 유지를 하고 이 선구안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만 한다면 의외로 꽤 오모시로이한 외야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류효승 선수는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세부 스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상 여파가 있나 싶기는 한데 5월이랑 6월에 사실 6월에 내려왔다고는 써놨는데 6월에도 스탯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7월에 진짜 망했어요. 다 떨어졌어. 장점이던 장타율도 없고 타율도 떨어졌고 출루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콜업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아니면 그때도 이런 문제점이 명확해서 콜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있기는 해요. 지타인드 저러면 어쩌냐고요? 방출 테크죠 거의. 수비도 안 되는데 타격이 이래버리면은 그 기용할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승민 씨는 지금 좀 그 성장세나 반등하는 지표 그런 게 없어요. 그 계속 그러고 있어요. 5월, 6월, 7월 3개월 내내 반등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나쁜 타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작년에 보면은 2할 8푼 5리, 출루율 3할 4푼, 장타율 431이야. 작년 시즌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극타고 투전데 그러면 성적이 더 좋아졌어야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오히려 더 떨어져 버렸어. K%가 높다. 저거 평균 이상 수치입니다. 뭐 리그 평균이 17%니까 리그 평균보다는 적은 편이긴 한데 이게 다 퇴보를 해버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신인 드래프트 때 신재인 선수 지명에 대한 제가 좀 고민? 그거를 갖고 있는 거기도 해요. 신재인 선수 지명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1라운더라서 재능이 달라서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여기도 타격 툴은 좋다 그랬었는데, 결국 그게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박정빈 선수가 사실 기회가 적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수치가 적죠? 기회도 적고, 그리고 그 적은 기회 속에서 뭔가 그거를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정빈 선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다른 노망주들이 기회를 먹어서 그 받은 기회가 좀 적은 편도 있어요. 그 3개월 내내 주전이 아니라 약간 대주자 느낌으로 뛰어가지고 대주자 대타 이런 대수비 느낌으로 뛰어서 솔직히 박정빈 선수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기회 다 먹어서 그 꾸준한 기회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즌에 좀 뭔가 반등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야수 총평 같은 경우에는 최은우 선수랑 임근우 선수 빼면은 콜업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노망주들이 다 부진하고 있고요. 이승민 선수도 성장세가 멈췄고 박정빈 선수는 사실 기회가 안 주어져서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지금 외야수 팜이 안 좋아요. 그나마 제가 타고 있는 원준 코인 떡상각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의가사 제대한 김정민 선수, 그 다음에 장현진 선수랑 박지환 선수가 내야도 내야지만 외야도 좀 어느 정도 출전하면서 채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야가 너무 없어요. 백준석 코인 탄다고요? 저기도 생각보다 그 툴 있는 코인이긴 해요. 재밌기는 해. 장현진 선수도 별로냐고요? 이 뒤에 보시죠. 내야수로 분류해놨거든요. 아, 참고로 박지환 선수는
이번 7월 퓨처스 보고서에 없는데 1군에만 계속 묶여 있어서 2군 그 성적이 없어요. 내야수 탑3는 놀랍게도 석정호 선수와 김수현 선수, 현원혜 선수입니다. 탑2가 좀 신기하긴 해. 김수현 선수가 탑2까지 올라왔어요. 일단 석정호 선수는 매번 꾸준하게 공격을 보여주는 선수죠. 물론 석정호 선수가 그거기는 해요. 그 1군에서 많이 머물러가지고 스탯 자체가 적은 편이기는 해. 근데 사실 이 선수 22년 퓨처스나 23년 퓨처스 생각해보면은 점점 발전하는 선수거든요. 22년에 타율 2할 9푼 8리, 출루율 3할 6푼 3리, 장타율 404. 23년에도 제대한 이후에 타율 3할 1푼 9리, 출루율 4할 4푼, 4할 4리, 장타율 4할 4리. 아, 저거는 제대가 아니라 입대 전이구나. 그 다음에 25년에도 지금 3할 4푼 9리에 4할 1푼 9리하고 장타율 504 기록하면서 타고 투적 감안해도 다 컸거든요. 그니까 여긴 수비가 문제야. 수비가 문제야. 내가 얘 왜 외야 전향을 얘기하겠어요. 좀 아쉽단 얘기야. 공격력을 감안하면 스탯 진짜 깔끔하거든요. 근데 수비 때문에 내야 기용을 못 하잖아. 수비가 보여준 임팩트가 역으로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석정호 선수는 진짜로 외야를 어느 정도 같이 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석정호 선수 1루 쓰기에는 좀 그게 아쉽기는 해요. 1루로 쓰기에는 신체 사이즈가 아쉽기는 하기. 지명타자 돌리기엔 애매한가. 그렇다기에는 얘가 아예 장타를 양산해내는 그런 선수도 아니라서 수비는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명타자는 이제 1군에 있는 노인분들이 써야 되기는 해요. 우리 치타 자리 없어 이제. 그 다음에 2순위가 놀랍게도 김수현 선수죠. 4월에 좋아하는데 5월 떡락하고 6월에도 전반적으로 맛이 갔는데 7월에 폭주했어요. 그래서 스탯이 전반적으로 좋다. 제가 얘 장타툴 때문에 데려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장타율은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7월이기는 한데 순장 타율이 189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물론 순출루율이 낮다. 그러니까 뭔가 잘 못 골라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타율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 타율이 떡락한다면 장타율도 같이 떡락하고 출루율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광현씨 선발 때 수비 임팩트가 시계 박혔다. 그러니까 3루에서 그 수비를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연속 2번 보여줬던 걸로 기억했는데 수비 개선이 과연 됐을까? 그게 과연 됐을까는 의문점이다.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콜업하기 좀 무섭습니다. 여기는. 1루수 정도면 모르겠는데 1루는 지금 쓸 선수 많죠? 그 다음에 그 OPS가 낮은 것이 매번 꾸준하게 해주던 우리의 사기캐 물론 1군 올라와서 약간 고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타고 투저 감안해도 진짜 5월부터 꾸준하게 계속 잘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7월에는 출루율 감소했는데 장타율은 올랐어. 그래서 제가 스탯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현재 북부리그 타출장 1위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사실 명준 선수 말소되고 현원혜 선수 콜업되기 전에 쓴 글이었거든요. 근데 바뀌더라. 현원혜 선수 올라와서 1군 서고 고명준 선수가 내려가더라고요. 볼넷 비율이 저게 떨어진 거기는 한데 그거 감안해도 전반적인 스탯이 좋아요. 그리고 5월 스탯도 깔끔했고 6월에도 좋았고 이게 7월 성적이니까 성적을 보면은 거의 3개월 내내 퓨처스에서 최소 8할 OPS 850 이상은 찍어줬다는 얘기거든요. 타고 투저임을 감안해도 꾸준하게 잘해줬다. 그래, 그래 문제는 수비 문제가 어느 정도 대두되는 느낌이었는데 일단 아직까지 뭐 심각한 문제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괜찮은 수비도 몇 개 보여주기는 했죠. 그래서 좀 이번에 올라왔을 때 기회를 쭉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처참하기는 합니다. 내야수가. 내야수 지표가 다 처참하다. 장현진 선수는 데려왔는데 컨택은 올라갔는데 그 아직 전반적인 스탯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물론이라기에는 좀 NPB 2군을 겪어온 선수인데 퓨처스에서 고전하는 거 보면은 아직 선수의 전반적인 이런 타격의 메커니즘이 덜 만들어진 건가 싶기도 해요. 출루율은 계속 3할 한 3, 4푼 이때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를 못 하고 있더라. 안타를 잘 못 만들고 본인의 장점이던 개 파워도 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척
그 퓨처스 중계에 있었을 때 그때도 수비 실책이 있었죠.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구는 컨택이 많이 성장한 느낌이다. 장타형 타자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오히려 다 컨택형 타자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거포형 타자가 별로 없어서 그래. 입대한 선수도 몇 있고. 홍대인 선수는 약간 제가 봤는데 정준재 선수 느낌이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사하더라. 타격 폼이나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인데 일단 선구안 장착 같은 거나 타율이 더 올라야 돼요. 이런 유형의 선수는. 물론 타율은 리그 평균 이상이기는 한데 그걸 감안해도 출루율이 리그 평균보다 낮다. 피지컬도 준재 선수랑 비슷하지 않냐고요? 맞아요. 홍대인 선수 지명했을 때 기억에 맞다면은 장점이 그 전 포지션 수비였나? 포수 정도 제외하면은 2, 3루 좌중우 뭐 다 되는 걸로 알았는데 퓨처스에선 뭐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본인만의 특색을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1군에 있는 선수랑 전반적으로 다 겹치는 느낌인데 특색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그냥 쭉 밀려버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최윤석 선수는 사실 6월에 반등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7월에 떡락했어요. 회귀해버렸어. 5월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타율 기복이 심하다는 얘긴데 순출루율은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순출루율이 1할 1푼 3리인 거 생각하면은 공은 잘 골라 나가는데 그 컨택에서 기복이 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율 기복이 심해 컨택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선수기는 한데 앞서서 이승민 선수 타격 스탯 보면은 최윤석 선수도 반등을 못하면은 조금 불안불안하기는 해요. 제발 반등해 주길 바래봅니다. 그래서 내야수 총평은 사실 석정우 선수랑 현원혜 선수 두 명 정도? 근데 둘 다 수비가 아쉽기는 해요. 물론 현원혜 선수는 1군 올라오고 그런 호러쇼 그런 거는 없어서 좀 길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수현 선수는 솔직히 타격 반등하기는 했는데 신뢰가 안 가. 그리고 다른 야수들도 사실 성장세가 더디죠, 지금. 홍대인 선수가 타율이 올라온 편이기는 한데 셋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외야를 봐도 내야를 봐도 아직 뭔가 성장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선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외야는 이제 임근우 선수, 최현우 선수 이렇게 있고 내야는 석정우 선수, 현원혜 선수 있거든요. 근데 두각을 드러낸다라기에는 사실 현원혜 선수가 01년생인 거 제외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다 20대 후반 그리고 30대로 들어서는 이제 최현우 선수가 슬슬 30대로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의 끝자락에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신인이 치고 올라오는 신인 선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내외야에서 현원혜 선수 제외하면. 그래서 내야수는 그랬고 포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율례 선수 혼자입니다. 김규민 선수는 부상이었나? 그랬을 거고 김민식 선수는 뭐 사실 보긴 어렵죠. 그래서 이율례 선수를 봤는데 그냥 괴물이야. 얘가 미쳤어요. 그냥 스탯 자체가 3개월 내내 미쳐 돌아가는 스탯을 찍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정말 높아요. 5월에는 옵스 1을 못 넘겼는데 옵스 900인가 그랬는데 6월에는 옵스가 1.217이었고 7월에는 옵스가 1.303이야.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얘 지명할 때 그 빠른 포심 대응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타율 6월 타율 4할에 7월에는 타율이 3할 7푼이야. 얘가 규정 타석 미달이기는 한데 남부리그 북부구나. 남부리그에서 타율 4위, 출장 타율 5위 기록하고 있는 윤준호 선수보다 기록이 좋아요. 그러니까 윤준호 선수가 상무에서 잘 치고 있다고 몇몇 분들이 두산 팬분들이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선수보다 지금 시즌 성적이 좋아. 이 상태라서 상무 빨리 보내고 싶네요. 궁금해요. 얘 상무 가면은 이거 유지만 해도 될 것 같아. 뭐 더 터지면은 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무에 만약 들어가서 어느 정도 뭔가 약점을 더 보완을 한다 그러면은 얘 어느 정도 괴물돼서 올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주간장 타율 852를 찍는 게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거. 물론 9경기 정도만 소화하기는 했는데 홈런 파워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놀랍다. 상무 투수 상대하고도 이 수치야.
순출루율이 낮기는 한데 저걸 다 장타로 메꿨으면 할 얘기가 없죠. 상무든 1군이든 경험치 빨리 먹여보고 싶어요. 얘 진짜 궁금해. 그래서 끝이야. 포수 끝이야. 민식씨 7월에 125, 22, 125예요. 내가 저걸 소개하기엔 너무 무서웠어. 민식씨의 스탯을 보고 소개하기엔 무서웠어요. 김규민 선수는 부상이라서 그랬고, 근데 3포수가 없어요. 우리 그 율례 선수 입대하면은 3포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포수를 만약에 지명하잖아요. 그 선수가 그럼 바로 주전 포수로 뛰어야 돼요. 김규민 선수가 같이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상이 얼마나 큰지는 약간 감이 안 와서 일단 당분간 1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올릴 선수도 없어. 범수 선수 정도? 그 다음에 퓨처스의 선발 로테랑 불펜진인데 선발 로테는 이렇게 5명 돌고 있기는 해요. 신지환 선수, 천범석 선수, 정동현 선수, 이도호 선수, 김현재 선수 5명 뛰고 있는데 어 사실 이 2명 정도, 그 다음에 김현재 선수 이 3명 정도만 고정이고 여기 둘은 약간 스윙맨으로 뛰고 있어요. 스윙맨으로 뛰고 있고 불펜은 3명만 언급한 이유는 3명 이외에는 성적이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박기호 선수도 성적 처참했어요. 5명이 선발 로테 소화 중이고 건우 선수가 부진해서 2군 로테 계속 뛸 줄 알았거든요. 작성하는 동안. 근데 1군 올라와서 선발로 5이닝 무실점 1볼넷을 찍을 줄 몰랐지 내가. 7월 기준으로 신지한 선수도 폭발했고 이도호 선수도 더 심각하고 김현재 선수도 망했고 다 크게 부진했다. 그나마 괜찮은 선수가 2명이거든요. 정동현 선수랑 천범석 선수 2명밖에 없는데 그 정동윤 선수는 1군 올라오자마자 피홈런 허용했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선수가 천범석 선수가 끝이에요. 궁금하긴 한데 얘가 너무 빨리 올리는 건 아닌가 싶은 약간 우려감인가?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올린다면. 불펜은 셋밖에 없습니다. 근데 셋 다 안 좋아요. 좋다고 얘기하긴 어려워. 진용 씨 그 6월, 7월 퓨처스에서 무실점 경기거든요. 근데 볼넷 4개 줬던데. 그 다음에 이건욱 선수도 평자 0.90이기는 한데 좀 피안타랑 볼넷이 많아. 나 너무 무서워요. 한지현 선수도 똑같아. 여기 다 볼넷 내주는 투수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무섭다. 투수는 사실 이전이랑 바뀐 게 없습니다. 평자 9이닝당 탈삼진, 볼넷, 홈런, 그 다음에 휘 플러스. 이게 왜 플러스가 붙었냐 하면은 원래 휘배는 사구 포함 안 하는데 저는 포함해서 그래요. 그래서 선발 사실 2명밖에 없어. 천범석 선수가 생각보다 준수한 피칭을 보여줬더라고요. 6월에 마지막 경기에 딱 반등한 다음에 7월에는 사실 2경기밖에 안 뛰었습니다. 1군 메이저 투어인가? 그거 하고 등록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둘 다 성적은 좋았는데 2경기 모두 고양 히어로즈를 상대로 던졌다는 거는 감안을 해야겠죠. 대신에 여기는 탈삼진이 줄었는데 볼넷, 그러니까 자멸을 안 한다는 점이 커요. 이전에도 성적이 매우 안 좋을 때에도 그거였거든요. 나는 볼넷 안 내주고 다 맞겠다 이래서 피안타를 엄청 맞고 그랬는데 약간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볼넷은 많이 안 내주는 게 좋기는 한데 굳이 콜업할 것 같지는 않아요. 1군 투수진이 지금 매우 좋은 편이라서 갑자기 콜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순위 경쟁이 다 확정 났다면, 만약에 확정이 났다면 한 번 정도는 올릴 수도 있어요. 그 1군 투수들 휴식해야 되니까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위 결정이 난다면. 이 다음에 정동윤 선수였는데 정동윤 선수 사실 퓨처스에서 저 5개 지표 평균 이상인 유일한 투수였어요. 우리 팀 퓨처스 기준으로. 그래서 대체 선발이나 롱릴리프 1순위라고 써놨는데 1군 올라오고 그렇게 할 줄은 내가 예상을 못했지. 이게 퓨처스 기록이랑 1군 기록의 차이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퓨처스 지표가 좋으니까 1군에서도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퓨처스 지표는 어느 정도 첨가는 해야 된다. 그 감안을 하고 올리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 2명밖에 없어요. 2명 제외하면은 터지던가 스몰 샘플 2개밖에 없어. 그리고 불펜은 다 볼넷 기부 천사들이어가지고 1군에 올리기에는 무섭습니다. 건우 선수도 사실 3이닝 8실점 6자책이었는데 1군 올라오고 그렇게 할 줄은 몰랐지. 저런 거 보면은 퓨처스 투수진 박살나긴 했는데 그 경원호 코치가 수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퓨처스에서 8이닝
아니 3이닝 8실점 6자책 찍었는데 얘 얘를 1군에 올려서 바로 수리를 하는 게 최연석 선수 부상인가요? 모르겠네요. 부상이라고는 들은 적이 없는데 7월 기록이 없기는 해요. 내가 제외했나? 7월 기록을 제외했을 거야. 당시에 1군에 있어서 제외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퓨처스도 사실 둘 빼면 모두 좋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제 여기도 지워야죠. 얘 빼면은 모두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외야수 최현우 선수랑 임근우 선수, 내야는 석정우 선수랑 현원혜 선수 이렇게 이 정도만 보여주고 있고 순수 유망주라고 보면은 현원혜 선수랑 이율려 선수 두 명 빼고는 없어요. 그 20대 초반 이런 선수들은 여기 두 명밖에 없고 나머진 다 약간 중노망주 느낌이다. 투수는 없다, 멸망. 근데 1군이 튼튼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대신에 최정 선수를 대체할 3루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외야도 역시 별로 나오는 선수가 없고 내야는 그나마 석정우 선수랑 현원혜 선수 둘인데 그렇다고 내야도 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야수 뎁스는 이번 시즌 끝나고 어쨌든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 누가 버린 유망주든 아니면은 적어도 퓨처스에서는 패왕을 퓨처스 에런저지를 데려와야 되긴 해요. 그런 선수들 방출되는 경우인데 퓨처스에서라도 에런저지급 성적을 찍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필요가 있어. 그래서 유망주들이 좀 부담 없이 칠 수 있는 그런 야수 뎁스를 구성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끝입니다. 퓨처스 보고서 이걸로 끝이다. 이 디자인을 구성해주신 라군님 참 감사드립니다. 끝.